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방식에 반발해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인천 주민이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째 답보 상태에 있던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이 최근 토지 보상 가시화 소식과 함께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 등 부천의 비산먼지 발생 지역 업체들과 부천시가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들은 자체 저감 계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정률 90%까지 갔다가 시공사 문제로 공사를 중단했던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개관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 삼정동은 공장이 밀집해 있어 이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던 곳인데요. 부천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삼정동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 등 업체 7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들은 앞으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시 삼정동의 한 공장 앞. 커다란 덤프트럭이 공장 입구를 쉴 새 없이 드나듭니다. 덤프트럭이 이동하며 만들어내는 먼지와 매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공기질이 나쁘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목근형이 아프고 지침을 하면 한 20번, 30번씩 해야 돼. 지침을 하면. 어떤 데 가만히 있는데 어떤 데 가끔 기침 나다 그러면 죽을 것 같아 그냥 아주. 아니 그래 여기 삼정동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조치도 안 해주고. 부천시 삼정동은 공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공장과 트럭으로 인한 비산먼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공장과 아스콘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삼정동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손꼽히던 상황. 이 때문에 부천시는 16일 시멘트 공장 등 삼정동 소재 업체 7곳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사업도 지금 삼정동 중심으로 이루어질 테고요. 그래서 레미콘 공장의 먼지로 인한 부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좀 잡아가는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앞으로 트럭 운행 시간을 조정하는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할 계획.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업체 자율에 맡긴 만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개월째 미뤄져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계양산성 박물관의 공사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양구가 새로운 시공사와 손잡고 마무리 공사에 나선다는 소식인데 오랜 기간 개관이 미뤄졌던 계양산성 박물관 언제쯤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률 90%에서 멈춰선 계양산성 박물관. 지난 2017년 첫 삽을 떴지만 아직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공사가 최종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완공을 앞두고 계약이 해지된 겁니다. 이 때문에 하청업체 20여 곳도 7억 원에 가까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쉽사리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의 공사는 여전히 중단돼 있어 언제쯤 개관을 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계양구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양구는 앞으로 2달 정도면 중단됐던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된다 해도 유물 정비 등을 거쳐 최종 개관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인데요. 추석 연휴에도 우리 지역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정아 기자와 함께 우리 지역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아 기자,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들 짚어볼 텐데요. 김포 지역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먼저 경기 김포입니다. 10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이 최근 토지 보상이 가시화되면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시행사인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은 다음 달 15일까지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2차 손실 보상 협의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는데요. 보상금은 6천억 원 규모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지급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한강 시내폴리스는 그동안 사업 부지의 4.3% 정도만을 확보했는데 이번 토지 보상을 거치면서 나머지 부지를 전부 다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은 9,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항산리와 걸포동 일대에 112만 제곱미터 부지에 문화 콘텐츠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김포시의 최대 현안입니다. 예. 또 한편 부천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부천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네, 부천 지역 수출 유망 기업 10곳이 최근 베트남과 태국 현지에서 9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부천시 해외 시장 개척단은 태국 현지의 한 기업이 부천의 한 CCTV 제조 기업 부품을 현장 구매를 하고 5만 불 규모의 수출 상담을 갖는 등 부천 기업들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는데요. 해외 시장 개척단 참여 기업들은 항공료 50%와 현지 시장 조사, 바이어 상담 주선과 통역, 상담장 임차료 등 지원을 제공받고 다녀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인천도 궁금한데요. 연휴 동안 인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인천에서는 붉은 수돗물 여파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의 보상 방식에 반발해서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인천 주민이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간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집단 소송 참여 접수를 한 결과 주민 4,880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책위는 오는 18일까지 추가 접수를 거쳐서 이 소송인단을 확정하고 이달 안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인당 위자료 15만 원과 또 필터, 생수구입 지출액 등을 포함해서 2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예. 또 이어서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는데 가천대 길병원 직원들이 환자에게 돌려줘야 할 진료비 환급금을 횡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예.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길병원 전 업무팀장 50대 A씨 등 전현직 직원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1년에 걸쳐서 환자들이 낸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은 급여 항목 4,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닌데 이미 경찰은 앞서 지난 입건을 했어요. 전 업무과장 48살 B씨 등 직원 2명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환급금 2,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이번에 네. 또 이제 추가로 발견이 된 겁니다. 예. 네, 경찰은 전 원무과장 B씨와 전 원무팀장 A씨 등 모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 지역 소식들 이정화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0여 년간 교육감 관사로 사용되던 건물이 청소년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책도 보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 다놀이를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동구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 아담한 정원의 별채가 딸린 이 집은 1984년부터 35년간 사용된 인천시 교육감 관사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2달간의 공사 뒤 이달 초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만화책을 읽고 엄마와 보드게임도 즐깁니다. 무료로 차를 마시며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도 인기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책도 조금 종류별로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책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서 쉽게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층으로 올라가면 토론과 강연을 위한 공간이 중앙에 자리하고 독서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별채는 노래 연습이나 악기 연주, 소규모 창작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 차고는 훌륭한 스튜디오로 탈바꿈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쉼터의 역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휴먼 라이브러리의 운영 2가지 측면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역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의 공간이 제공이 될 거고요. 이곳엔 책 대신 사람을 대출하는 휴먼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진로 진학과 관련해
자신의 직업과 인생에 대한 강좌를 해주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컨벤션 그 행사를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걸 하게 된 동기와 또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기뻤거든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희망과 꿈이 되어서 저의 그 지나왔던 경험들이나 일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요. 다누리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기도가 극심한 수출 부진으로 8억 달러가 넘는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원세관이 발표한 8월 경기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91억 8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수출은 국내 전체 수출의 20.7%를 차지하며 68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1일부터 2주 동안 실시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감사 기간 12개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기관 26개 등 31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입니다. 감사 장소는 현장 방문 4곳 등 44곳이며 653명의 증인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감사의 답변 자료를 다음 달 25일까지 서면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가평에서 집배원이 과로로 숨진 가운데 경기도의 산업재해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26,192명으로 전국 10만 2천여 명의 25.6%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약계층 감정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정류소에 탑승객이 있음에도 그냥 지나치는 무정차를 막기 위해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승차벨 서비스는 버스 정류소에 위치한 승객이 경기 버스정보 앱을 통해 탑승 희망을 표시하면 버스에 설치된 승차벨이 자동으로 울리게 됩니다. 또 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류소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만 작동되며 도착 예정 시간이 3분 이상 남은 버스에만 이용됩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승차벨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카카오버스 등 민간 버스 정보 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 외곽 800여 킬로미터를 연결하는 경기도 순환둘레길 노선을 2022년까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순환둘레길은 15개 시군이 조성한 기존 걷기 여행길 등을 활용해 2,000리에 해당하는 총 연장 865km 구간을 노선으로 선정했습니다. 도는 노선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순환둘레길을 생태, 문화, 역사 등 도내 곳곳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경기도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30개 시군에 64개의 둘레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364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만원보다 3.64%가량 상승했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76,000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 빈곤 기준선과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학교 기업이 주관하는 전국 대학가요제 본선 무대가 21일 부천 마루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전국 대학가요제에는 모두 200개 팀, 770여 명이 참가해 45개 팀이 예선 무대에 올랐고 이 중 12개 팀이 예선을 통과해 본선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가요제는 대상 7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1,4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행사 당일 관람객들은 전국 대학생들의 순수 창작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 공원 일몰을 앞두고 지자체들 중 인천의 장기 미집행 공원 대응 계획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지역 공원 면적의 17%인 7.23제곱킬로미터가
2020년 7월 일몰 대상으로 보상과 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해당 현안 전문가 토론과 민관협의회를 열어 이해충돌 최소화를 시도했다고 준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공원 집행률과 조성 계획률, 예산 투입률과 공원 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원 일몰 대응 우수 지자체로 인천시와 대전시, 제주도를 각각 1, 2, 3위 지자체로 평가했습니다. 경기도 버스행정당국이 16일부터 2주일 동안 경기도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행 안전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노선별 인가 준수율과 차량 안전관리 실태, 승객 안전띠 착용과 입석 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입니다. 경기도 버스정책관은 고속도로 운행이 많은 광역버스 안에서 안전띠 착용과 입석 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한 인기 유튜버가 부평 소방서를 방문해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명절에도 고생한 소방관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당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먹방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추석 때 뭘 할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소방관 분들이나 이렇게 밤낮 없이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좀 명절 음식을 많이 못 드실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맛있는 명절 음식을 또 사는 거 말고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드리면은 혹시 조금이라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됐어요. 감사하죠. 맛있게 먹었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쉴 때 저희 이렇게 일하고 있어서 조금은 숙연한 마음도 있긴 했는데 이렇게 감사하죠 저는. 저희 명절날 그 고향에도 못 가고 차례도 못 지내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 직원들 생각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 온 지역의 오전 기온은 18도, 낮 기온 28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대에는 기온이 20도 밑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가벼운 겉옷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북서쪽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최저 기온도 20도 밑으로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25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낮에 올랐던 기온이 밤에는 지표면 냉각에 의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은 가운데 제주에만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날씨 볼까요? 서해상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고 바람은 잔잔하겠습니다. 파고는 0.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화재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